톡합니다 시간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선문현답 시간이죠. 더불어민주당 김현 사무부총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네. 이번 주는 뭐 선거가 있어서 또 많이 또 당이 바쁘게 움직였을 것 같아요. 결과 나왔습니다. 막판에 극적으로 정말 역전승을 펼쳤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평가가 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일단은 뭐 통영 고성은 사실은 저희 뭐 네. 내부적으로도 쉽지 않은 선거다라는 걸 갖고 시작을 네. 했고 후보가 꽤 선전했고 네. 어쨌든 씩씩하게 선거운동을 했다라는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네. 격려의 목소리가 있고요. 음. 민생과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당이 최선을 다하겠다. 네. 그러니까 선거 시기에 공약했던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역할을 한다라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원 성산의 경우는 막판에 네. 언론인들의 분석 또는 이런 걸로 봤을 때 굉장히 불안한 선거였어요. 음. 뭐 오늘 이제 또 봐야 되겠지만 한교안 대표가 뭐 송구하다고 얘기는 하고 그 2천만 원 손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의 위반 소지가 있어서 네. 뭐 하지는 못하지만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축구장 난입 사건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했다라고 보면서 이제 이제 우리 야권 여야 이제 네. 단일 후보에게 이제 쏠림도 있었겠고 반대로 자유한국당 후보에 대해서 또 쏠림 현상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교안 대표가 이제 창원 성산에서 밥을 먹어가면서 이제 그쪽에서 올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교안 대표가 공경에 빠지면 안 되니까 또 그쪽 진영은 그쪽 지정대로 결집을 했는데 사실은 국민들도 잘 알다시피 지역주의는 좀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네. 남아 이번에도 있죠. 보여줬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라는 그때 92년도에 대선 시기에 했던 게 연상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축구장 그 사건을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게 정략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걸 강력하게 비토를 하고 평가를 한 거지만 정말 몰랐겠습니까? 그것이 불법인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교안 대표의 그 행동이 네. 정말 국민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런 오만한 분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저희도 겸손하고 겸허하게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으로 이제 이후에 이 총선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뭐 저희 문재인 정부 흔들고 또 건건사사 특검을 통해서 이제 비토하고 네. 이랬던 것으로 반사이익을 많이 얻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잘 대비를 하자라는 게 이제 당 안팎의 이런 많은 생각들인가 싶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번 선거가 이 말씀해 주셨던 축구장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돈봉투 사건도 돈봉투도 있었죠. 있었고 네. 거기다가 오세훈 전 시장의 막말. 네. 또 막말이 정말 있었고 이런 게 이제 변수로 작용을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돈봉투 사건이 그러니까 사전 투표 끝나고 그게 노출이 된 거지 네네네네. 않습니까? 아마 막판에. 네. 사전 선거 전에 받았던 그 즈음에 그런 이제 고백이 있었으면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쳤을 텐데 사전 투표 끝나고 임박해서 이제 나온 양심 선언이라 그것이 시민들한테 알려지는 과정은 적어도 이제 한 이슈가 알려질 때는 한 4, 5일 길게 뭐 이렇게 잡아서 한 4, 5일 정도가 돼야지 이게 많이 전파가 네. 되죠. 근데 이미 누구를 찍을 건가를 결정하고 나서 나오는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결집이 되는 거고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6%를 얻은 것은 저희가 지난 2016년도 선거에서는 후보조차 못 냈던 지역이고 그래서 내년 총선을 내다본다면 저희 당 후보가 이렇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그 선거 시기에 했던 공약이 중앙당과 잘 이제 소통하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면 저는 뭐 내년 선거에서는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고 그 정점식 후보가 어저께 이제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을 네. 봤는데 본인하고 관련이 없고 본인이 정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잘 알고 지내던 사이고 그리고 정 후보의 기사를 잘 써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본인하고 선긋기 하는 식으로 될 문제냐. 그리고 어 캠프와 관련이 없다. 전체 캠프와 관련이 없다라고 선거 시기엔 얘기했습니다. 네. 일부는 관련이 있다는 얘기로도 그분 입장에서 들립니다. 네. 그래야죠, 근데. 선거 네. 시기엔 그랬지만 저는 검찰 수사가 좀 본격적으로 되면 글쎄요.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밝혀질 문제이고 전 그런 일은 없어야죠. 특히 언론인에게 돈을 50만 원을 줬다는 거는 저는 죄의 무게가 매우 무겁다. 그리고 공정하게 보도해야 될 언론을 사실상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폭로하는 과정도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만큼 이분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되는 것과 아울러서 정전식 당선자께서 모른다라고만 마냥 그렇게 발뺌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번 선거가 사실 통영고성 이쪽에서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사실은 뭐 한국당은 방어전이었고 후보가 안 된 적이 없었고 당연히 뭐 될 거라고 누가 나와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민주당에서 선전을 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번에 뭐 단일화가 됐긴 했지만 이제 정의당 후보가 된 거고 지금 뭐 의석이 늘어난 건 없잖아요, 사실은. 뭐 선거라는 게 뭐 의석이 다 늘어나야지만 평가를 받고 아니다라고 보기에는 물론 늘어나면 좋겠지만 저희가 두 군데 선거를 치르면서 어려운 선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 거고 특히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김경수 도지사의 문제라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정치인의 경우는 뭐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도 했죠. 홍준표 전 네, 도지사의 네, 경우 그렇죠. 그렇게 했죠. 그리고 똑같은 사안은 아니다 하더라도 더 형량이 무거운 경우도 불구속 상태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직 도지사를 구속된 상태로 지금 재판을 치르겠다. 그러니까 재판을 치른 것 자체가 이번 어찌 보면 고성 출신의 도지사의 발목을 묶는 거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놓고 본다면 그리고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죄를 지었구나라고 단정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번 선거를 놓고 김경수 도지사의 공백이 매우 컸다. 그리고 도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속된 상태여서 어쨌든 심려를 끼친 점이지 않습니까? 네. 도민에게. 그리고 그 선거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석을 뭐 어찌 보면 안 한 상태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의 경우는 그 문제를 굳이 언급은 안 하셨지만 저는 토마토 뉴스 시청자분들에게는 김경수 도지사 문제가 굉장히 아팠다라는 점을 계속 그동안 예, 말씀해 좀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루킹 특검도 사실은 좀 무리한 특검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지금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네. 자신의 그 치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서울 지하철 공사의 청년 일자리 문제를 무슨 특혜가 있는 것이냐 막 공격하면서 추경안까지 연계해가지고 특검을 도입하자라고 얘기했던 네. 것이 떠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교안 대표가 지금 이 결과를 놓고 선거 결과를 놓고 한 명의 당선자도 못 냈다라고 하는데요. 좌파 연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렇죠. 선거 때는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단일화를 했고 단일화 과정도 공정하게 했고 경쟁을 해서 마지막까지 권민호 후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그래서 공동 승리입니다. 그런 점을 또 끝나고 나서는 후보가 없지 않았냐라고 네. 얘기하는 것은 선거 시기에 했던 말을 바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데 그렇게 안 하는 정치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잘해서 된 것은 잘한 만큼 평가를 하고 네. 또 다른 형태의 전략을 구사해서 선거를 치른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야당의 대표로서 좀 경망스럽다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그 사실은 뭐 이 한국당 쪽에서도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그 변수가 막판에 좀 있었고, 그리고 여당 측에서도 사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사퇴나 그리고 이제 인사청문회 뭐 실패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로 좀 그 부분이 작용했다고 뭐 전혀 볼까요? 없었다고 네. 보여지진 않습니다만, 선거라는 하나의 그 투표는 몇 가지 사안을 놓고 결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유권자들이 판단할 때 네.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뭐 이 정권 심판론이다라고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저는 국회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네.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야당 주장일 뿐이다라는 네. 거고, 외려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박근혜 정부 시절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문재인 정부 지지할 거다라는 게 월등히 높게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정권 심판론이라고 얘기하는 야당 일각의 주장, 제가 볼 때는 아니고요. 그다음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뭐 실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디 하루아침에 경제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정말 4대강의 국가 예산을 쏟아부었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뽑았는데 실제로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탄핵되고 파면되고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의 정부에서 못다한 통일 문제, 그다음에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경제의 소위 재벌 중심의 경제 때문에 양극화가 극대화된 거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도입하고 중소 자영업자들한테 카드 수수료 줄여주고, 그다음에 아동수당 그 상위 10%안 돼야 된다고 얼마나 자유한국당에서 강조했습니까? 그런데 행정 비용이 1,200억 원 들어갔기 때문에 10%안 주던 것을 전체 대상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경제 정책이 도대체 뭔지 나오는 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부 언론과 그다음에 검찰, 그다음에 소위 그 사법부의 적폐 세력, 그리고 재벌들의 이익을 여전히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함께 이 문재인 정부가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야당으로 쏠리는 일정한 현상은 있지만, 선거가 그렇게 한두 가지 사안 때문에 지지하는 정당을 바로 바꾸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얻은 통영 고성의 그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만약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다라고 얘기하면은 싫어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럼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다?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유한국당을 지지해 온 흐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번도 후보를 내지 못했던 척박한 지역인데 지난 지방선거 때 가능성이 열려 있던 거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김경수 도지사와 관련성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이제 출발 지점에서 50m까지 달려봤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 내년 선거 결과는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영남 지역에서요. 그렇게 봅니다. 네. 총선에 또 기대를 또 네, 저는 걸어보도록 뭐 하겠습니다. 종합선거하고 특정 지역의 선거는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김현 사무부총장 만나봤습니다. 여기서 퀴즈 시간 갖겠습니다. 어제 정답부터 공개를 해드릴게요. 어제 정답은 주주 환원 정책이었습니다. 최윤석 시청자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문제 드릴게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긴 공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오셔서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구독하시고 현재 방송되고 있는 화면에 댓글로 정답을 달아주세요. 자, 정답을 남기실 때는 메일 주소를 남겨주셔야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금요일이니까 영화 티켓 2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크합니다. 함께 하셨습니다.